어깨가 뻐근하고 아픈데 참고 계신가요?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어깨 통증. 이렇게 관리하세요. 요즘 들어 어깨가 자주 뻐근하거나 팔을 들거나 뒤로 젖힐 때 찌릿하게 아픈 느낌, 혹은 자고 일어나면 더 뻐근하고 뻣뻣해진다는 분들 계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근육이 좀 뭉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스트레칭 하세요 같은 이야기 말고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과 자가 진단법,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또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방법들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이상 분들, 직장 생활이나 집안일로 어깨를 혹사시키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깨 통증,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잘 모르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대체 어깨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흔히들 어깨 근육이 뭉쳐서 자세가 안 좋아서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말도 맞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원인인 회전근개의 손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전근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깨에는 어깨를 감싸주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이걸 통틀어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들은 팔을 들고, 돌리고, 위로 뻗는 모든 동작에 관여해요. 그런데 이 근육 중 하나라도 염증이 생기거나 미세하게 파열되면 우리는 팔을 들거나 옆으로 벌릴 때 찌릿하거나 참기 힘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회전근개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팔을 위로 들면 아프다, 팔이 잘 안 올라간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회전근개 이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너무 아픈 병인 오십견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십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깨 관절 주머니가 굳어지면서 모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아프고 제한되는 병입니다. 회전근개의 손상은 특정 각도에서만 아프다면 오십견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모든 방향이 뻣뻣하고 불편해져요. 특히 잠잘 때 통증이 심하고 팔을 뒤로 돌리거나 브래지어, 훅을 채우는 동작이 매우 힘들어진다면 오십견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현대인의 공통 문제인 자세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다면 거북목,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가 생깁니다. 이런 자세 불균형은 어깨 주변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고 결국 근육과 인대, 관절까지 자극하게 되죠. 특히 목과 어깨가 동시에 아프다, 뒷목이 당기고 머리까지 지끈거린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자세로 인한 만성 어깨의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 질환으로 인한 방사통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깨 통증이 꼭 어깨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장 질환, 담낭 문제, 위장 이상이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에 방사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왼쪽 어깨, 팔, 심장 부위에 뻐근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기존에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런 통증이면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통증, 그냥 참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신호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려고 할 때 걸리는 느낌, 통증, 또는 팔 자체가 안 올라가는 증상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담 걸렸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엔 수술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둘째,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진다. 낮에는 괜찮은데 누워서 자려고만 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이건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 염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밤마다 깨고 뒤척이고 고생하시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셋째, 팔을 뒤로 돌릴 때 극심한 통증. 브래지어 훅을 채우거나 등 뒤로 손을 뻗는 자세, 아니면 뒷주머니에 손 넣을 때 아프거나 도저히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건 단순 근육통이 아닙니다. 넷째, 마비감, 저림, 손끝 통증 동반시, 어깨 통증과 함께 팔 전체 손끝까지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면 경추 디스크나 신경 압박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꼭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능한 자가 진단법과 스트레칭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병원 가기 전 혹은 통증이 애매할 때 내 어깨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셀프 진단법 1. 팔 들기 테스트. 양팔을 귀 옆까지 위로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양쪽 높이가 다르거나 한쪽에서 통증이나 걸리는 느낌이 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셀프 진단법 2. 등 뒤로 손 올리기. 한 손은 머리 위에서, 한 손은 허리 뒤로 해서 서로 손끝이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상 속 어깨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칭 1. 벽타기 운동. 벽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립니다. 가능한 만큼 올리고 5초간 유지, 10회 반복. 스트레칭 2. 수건 돌리기. 긴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한쪽은 머리 위에서 아래로, 한쪽은 허리 뒤에서 위로 당깁니다. 당기는 방향을 바꿔가며 10회씩 반복. 스트레칭 3. 어깨 돌리기, 거울 확인.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크게 돌립니다. 이때 거울 앞에서 양 어깨의 움직임이 대칭적인지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어깨 통증 예방과 회복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깨는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생활 습관 자체가 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 바른 자세 유지. 앉을 때, 서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세 교정이에요.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사무실, 식사 시간, 저녁 TV 시청까지 대부분의 시간이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런데 이때 등이 구부정하거나 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다면 이건 어깨 관절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압력을 주는 겁니다. 특히 라운드 숄더, 말린 어깨는 회전근개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앉을 땐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가슴을 약간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뒤로 젖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을 주고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둘째, 스마트폰 자세부터 바꾸자. 요즘 가장 흔한 현대병이 거북목이에요. 스마트폰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오래 보는 습관이 목과 어깨 근육을 압박하고 결국 어깨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을 볼 땐 눈높이로 올려서 보는 습관, 최소한 턱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30분에 한 번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깨에 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무리한 운동은 금물, 특히 어깨에 충격 주는 운동. 운동이 좋다고는 하지만 회전근개나 오십견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격한 팔굽혀펴기를 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강도 높은 운동은 피하고 가볍게 움직이면서 유연성, 가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 중심으로 가야 해요. 예를 들어 수건 스트레칭, 벽타기 운동, 소프트밴드 이용한 가동 범위 회복 운동 등은 안전하면서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온찜질과 냉찜질.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온찜질이 좋을까요? 냉찜질이 좋을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성 염증이나 부상이 의심된다면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하루 2, 3회,
10분 이내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 만성 통증, 근육 뭉침, 뻐근함이 있다면 온찜질이 혈액순환과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어깨에 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열을 전달해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도 한결 덜하게 됩니다. 5번째, 참는 습관이 통증을 키운다. 무조건 쉬지는 마세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시는데요. 이건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땐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50견처럼 어깨가 굳는 질환은 가만히 있을수록 더 뻣뻣해지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범위 내 움직임은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해요. 안 아플 만큼만 매일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 그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리스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해요. 첫째, 장시간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행동. 예를 들어 높은 선반에 물건 꺼내기, 창문 닫기, 커튼 걸기, 머리 말릴 때 팔을 오래 들고 있는 것. 이런 동작들은 어깨 관절에 압박을 주고 회전근개를 손상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증 있을 땐 피하거나 최대한 짧게 끝내셔야 합니다. 둘째, 팔을 뒤로 꺾는 동작 반복. 브래지어 훅 채우기, 등 뒤에서 짚어 올리기. 이런 동작은 관절낭을 지나치게 늘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보조도구나 자세 조절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셋째, 무거운 가방 한쪽으로 오래 들기. 한쪽 어깨에만 백을 메거나 무거운 쇼핑백을 오래 들고 다니면 어깨 높이가 달라지면서 척추까지 휘어질 수 있어요. 어깨 통증 있는 분들은 가벼운 백팩, 무게를 분산시키는 손가방, 혹은 양손으로 나누어 들기 등 몸 전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넷째, 잘 때 옆으로 누워 팔을 괴는 자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데요. 팔을 베고 자거나 팔을 접고 옆으로 누우면 어깨 관절에 무게가 그대로 실리면서 밤사이 혈류가 차단되고 염증이 악화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보고 누워 어깨와 목의 각도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자세, 또는 어깨 밑에 얇은 쿠션을 받쳐서 무게 분산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5번째, 통증을 무시하고 참는 습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 이 정도는 참을 만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요, 어깨 통증은 방치할수록 악화되고 회복이 더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계속 반복되는 뻐근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절대 참고 넘기지 마시고 정형외과나 물리치료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자주 느끼지만 의외로 잘 관리하지 못하는 어깨 통증의 원인부터 예방, 관리, 회복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 이거 해당되는데? 하는 부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10분 바른 자세 유지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어깨를 1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어깨 통증 경험이나 질문,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할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